안녕하세요. 저 엠버로드의 임원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좀 약간 이렇게 대중적으로 제조에서 AI 도입했는데 이게 ROI가 왜 잘 안 나오고 이런 약간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그림은요, 제가 요즘 지브리가 유행을 해가지고 요 제목 넣어놓고 지브리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달라 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옆에 기사도 보시다시피 제조에서 AI 도입이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이런 비전 AI나 뭐 어떤 그런 굉장히 팬시한 그런 AI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절감하고 뭐 원료 투입을 뭐 절감하고 이런 변동비를 절감하고 돈하고 연결된 이런 과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제 소개와 왜 이런 페인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뭐 시행착오 성공 사례를 좀 자연스럽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공대에서 금속을 전공을 했고요. AI 전공은 아닙니다. 2012년에 이제 포스코 입사를 해서 제강부에서 연속주조 기술을 개발을 했고 품질기술부에서 이런 제강과 아변을 통틀어서 공정 관통형 품질 관리를 하고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이었죠. 알파고 나오면서 경영층에서 이제 스마트 과제를 강제로 해라. AI는 저 잘 모르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AI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이제 외주 AI 용역 그 기업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때 주제가 이렇게 샘물을 연속으로 주조를 할 때 이 크랙이 나는데 이 크랙을 예측하는 과제를 그때 진행을 처음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런 제품에 크랙이 발생될 경우에 뭐 이런 수익률이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제 포스코에서는 0.5%가 아변을 하면은 크랙이 보이거든요. 1000개 중에 5개 코일이 5개가 이제 크랙이 나는데 그 5개 잡으려고 1000개 중에 180개, 18%를 밑에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뻘건 주조된 주편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냉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표면을 이렇게 크랙을 보려면 표면을 살짝 이렇게 토치로 밀어야 되거든요. 날려야 보이기 때문에 그걸 또 날리고 사람이 검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거의 다 없겠죠. 크랙이 거의 다 없어요. 없으면 다시 아변을 해야 되니까 가열로에 집어넣고 1200도까지 가열을 시킵니다. 그 비용이 포항제철소만 연간 371억, 광양까지 합치면 700억 이상을 연간 매년 쓰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서 외주 AI 용역 그 회사를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이분들이 현장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도메인을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집된 그 데이터들 간의 이 복잡한 상관관계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통상적인 AI 모델링 방법으로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겨울에 추우니까 뭐 물이 너무 차갑잖아요. 그 물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급냉을 하면은 크랙이 많이 나겠죠. 당연한 얘기인데 AI 관점에서는 데이터 관점에서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아요. 날씨가. 그러면 날씨를 따뜻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주조 길이가 길 때 크랙이 많이 발생한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학생이 키가 크면은 공부를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랑 그런 어이없는 얘기,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결과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 제가 이제 카운터파트인 제가 고객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공정 데이터 준비하고 저런 품질 검사 데이터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데이터 멀징해서 통합셋을 만들게 되고 또 그렇게만 했을 때는 데이터 뭐 학습해서 모델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되게 성능도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도메인 지식을 활용한 이런 파생 변수들을 제가 직접 또 만들고 이런 초단위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이런 제품 단위로 매크로화하고 이상시 처리는 어떻게 하고 데이터셋 분리하고 뭐 저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제가 직접 다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원인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온도 냉각 이력이 어떤지, 뭐 성분, 뭐 기계적 응력 이런 거에 대한 발생 배수도 제가 다 했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분명히 제가 그 기업을 3억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3억을 주고 계약했는데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AI 모델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인발부를 하면서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품을 하나 좀 교체할 수도 있고, 조업 기준을 뭐 200 기준으로 하다가 뭐 한 150으로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뭐 엔지니어가 노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에 학습했던 패턴이 바뀌게 되겠죠. 상관관계예요.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가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 모델이 아예 안 맞게 되죠. 아예 안 맞게 되고 결국은 현장에서 배제되고, 작업자들이 이 AI 모델이 뭐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시스템 꺼버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게 글로벌한 수치가 정확히 얘기하면 87%입니다. 87%가 양산 도입에 다 실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AI 독학을 하게 됐다는 이제 서론이 길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고, 제가 AI 모델을 접근했던 방향은 일단 해석 가능해야 된다. 왜 그렇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는 제가 수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알아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 가능해야 되고, 뭐 당연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알고리즘들은 성능은 좋은데 전혀 해석이 안 되고요.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해석은 잘 되는데, 틀이 하나하나 단계 쪼개면 해석은 잘 되는데 성능이 잘 안 나오고, 그 중간쯤을 어떻게 할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일반 알고리즘들로 하면 과거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면 뭐 정확성이 100%입니다. 100%. 모든 건 100%인데 신규 데이터, 약간 변화된 데이터를 넣으면 아예 그냥 모델을 예측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모델이 일반화되고 강건화될 거냐, 그래서 지속 가능할 거냐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평 크랙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 뭐 1000개 중에 0.5%를 예측을 한다? 크랙을? 그러면 모델한테 학습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100% 정상입니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정확성이 99.5%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이터 불균일에 대한 기본적인 그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18%를 뭔가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절대 0.5%가 포함되지 않는 8%를 찾았어요. 모델이. 이 8%는 절대 크랙이 안 나니까 10%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시고, 기존대로 낭비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안정성을 위해서 하시고, 8%는 절대 크랙이 안 나니까 그냥 따뜻하게 바로 아변 보내는, 그렇게 해서 매년 105억 원을 지금 6년째, 7년째죠. 계속 누적해서 벌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이제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세계 등대 공장에 19년도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이 연주공정 대표 사례로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AI 대학원 좀 갔다 와라 해가지고 2년 동안 갔다 오게 됐었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8년 정도를 포스코 현장에 이제 아주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이 반복한 결과 끝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프로젝트가 총 33개고, 재무실에서 검증해준 이익이 매년 이제 397억을 벌게 되고요. 그런 33개 중에는 저런 것도 있습니다. 밑에 비전, 이런 아변하기 전에 이런 슬라브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폭방향, 길이방향 자동으로 돌리는 거 알고리즘, 아니면 저런 스크랩을 로봇이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 인식해서 로봇이 이렇게 짚는 거, 이런 것도 했는데 되게 팬시하잖아요. AI스럽고 제조 AI스럽고. 근데 저거 ROI 얼마 나올까요? 연간 1억도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작업자가 이렇게 들다가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ROI는 안 나온다. ROI 나온 건 다 저런 위에 정형 데이터에서 생산 최적화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사내벤처로 저희가 스핀오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성공한 과제의 핵심이 뭘까라고 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유량, 온도 이런 것처럼 제어 가능한 애들과 계절, 원소재, 설비 제약, 제어 불가능한 애들로 분리해서 학습을 합니다. 제어 불가능한 애들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거든요. 근데 저걸로 학습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봤자 예측만 잘하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량이 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 제어 불가능한 요인들의 학습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작업자들, 엔지니어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적인 노하우들을 이렇게 분류시켜주고 정량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품질 예측의 경우는 가장 품질이 좋은 케이스, 그리고 가장 품질이 안 좋은 케이스, 중간 케이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요. 정량적으로. 그리고 제어 가능한 애들로 각각의 분류해서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지, 나쁠 때는 그나마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최적 제어 가이드를 주는 그런 모델이 두 가지 모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작업 환경 변화에 따른 데이터만의 상관관계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니까 이걸 다시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주기와 조건을 설정해서 모델이 자동으로 재학습되고 자동으로 튜닝되고 자동으로 재배포되고 운영관리 시스템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의 모델과 재학습된 모델의 성능 비교 추이를 보면서 어떤 모델이 지금 적용이 돼야 되냐, 이게 자동으로 다 돼야 되고 사람 보고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연주 주편 크랙의 경우 연간 105호가 다 이제 제어 불가능 변수, 가능 변수, 타겟 이런 프레임 안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제강에서도 이 샘물에다가 원료인 이 합금 처리죠.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이런 망간, 알로이 돌덩어리들을 실시간으로 작업자들은 한 100kg, 저거 한 150kg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다 안정적으로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적적으로 낭비 없이実施하도록 해서 연간 92억. 내년에서는 이런 라인 최적화가 생산 계획 최적화. 여기에서 스테인리스 수요가 늘어났을 때 생산이 수주 대응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반 철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의사결정. 대부분 다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하고 도금 공정에서도 이런 용해금속 투입량을 실시간으로 해서 원하는 농도를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 시점에 어떤 인풋을 집어넣어야 이 농도가 유지가 됩니다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요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사에서 한번 허락을 해주셔서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이게 블러 처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해야 공개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대부분 좀 이렇게 마킹이 되는데 흐름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정은 이렇게 도금 연속 코일 있잖아요. 철판 코일이 연속적으로 도금 포트를 지나서 도금이 연속으로 되는 그런 공정인데, 저 도금 포트의 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자꾸 변해요. 농도가 변하면 이제 도금이 방리가 되고 그런 불량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걸 일정하게 하려면 어떤 인곳을 어떤 타이밍에 넣어야 되냐, 이게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만족하려면 생산 계획 지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인곳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현재 작업 실적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작업자가 도금 포트에서 이렇게 드로스 위에 떠 있는 부유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 퍼내는 게 얼마나 퍼냈느냐,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 서버로 다 통합을 이렇게 시켜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죠. 구축을 해서 모델이 실시간으로 지시를 하고 프로세스, 실시간 작업자 화면, 실시간 관리자 화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통합을 한 대시보드가 되고요. 저렇게 어떻게 스케줄러가 몇 개 스케줄러가 돼서 8개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클릭으로 바로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민망할 정도로 불러 처리가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를 하죠. 그분들이 모델이 도메인 지식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시각화 전처리 반영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파생 변수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 제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 때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1년 뒤에, 2년 뒤에 저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하셔야 되니까 그 모델 과정들을 이렇게 모델 기능, 결측 처리 어떻게 하고 데이터셋을 어떻게 전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다 컴포넌트,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려야 나중에 직접 이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모델을 튜닝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상치를 100에서 200으로 했었는데 300에서 400으로 하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 형태로 해드리고 있고요. 네. 작업자들은 실시간으로 투입량 예측과 시뮬레이션, 가이던스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돼 있고 관리자들은 모델 성능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요것들이 단 3개월 안에 병렬적으로 모델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보여드려도 이제 고객사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그래 거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도 잘 될까 하는 항상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당연하게 돈을 투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어프로치 방법론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먼저 저희는 데이터를 요구를 합니다. 보안적으로 문제 없으면 데이터 암호화 하셔도 되고 복호화 처리하셔도 되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일주일간에 그걸로 타겟이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모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서 그 최적 가이던스가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이렇게 일주일 만에 결과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래서 11%가 좋아져? 그럼 11%에 원 단위를 곱하면, 생산량을 곱하면 ROI가 바로 나옵니다. ROI 니네 거 1, 2억에 사가지고 매년 5억, 10억이 난다? 그럼 투자해야지. 이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죠. 그래도 바로 전체는 절대 못하고요. 이렇게 파일럿 시스템, 한 라인에 대해서 엔드 투 엔드 파일럿 시스템을 먼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데이터 수집 통합부터 이 AI 모델, 그리고 모델 운영 관리 시스템까지 그걸 하나를 4개월 이내로 해서 실현 이익을 보시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 다음에 전 라인으로 1공장에 했으면 2공장, 3공장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일주일 보고를 일주일 POC 결과가 어떠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이런 품질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원료 투입을 이만큼 해야 되는데 하한으로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사용소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자들이 넣게 되거든요. 그게 또 노하우고. 근데 이게 간단히 계산도 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도가 높거든요.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AI가 이제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준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 공장, 이 공장, 옆 공장 데이터들이 4시간 단위, 12시간 단위 데이터, 1분 단위 데이터 이런 걸 그냥 막 주세요. 엑셀 파일로 막 주시면 저희가 이제 4시간 단위로 의사결정을 해야겠는데 맞을까요? 하면 맞다. 맞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4시간 단위로 데이터를 다 이렇게 통합을 시키고요. 이 데이터 통합한 거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전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그냥 통계적으로만 접근하면 AI 모델만 접근하면 정확히 일반화의 오류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완전 마이크로한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패턴 분석까지 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파생 변수로 만들어냅니다. 저 불순물과 인풋 용도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럼 저것들을 파생 변수로 넣어줘야 얘가 가이드를 하거든요. 그 물리식을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보니까 48시간 이틀 전에 이 추이 패턴이 지금 당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변수화시켜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가볍게 모델을 돌려보거든요. 돌려봤는데 R스퀘어 정합성이 75%다. 70%를 넘는다? 이거는 무조건 비즈니스적으로 돈을 아낄 여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현 T는 0 시점에서 T는 1 시점이 이제 4시간 뒤잖아요. 4시간 뒤에 대해서 농도를 예측을 했고 그 농도 값이 원하는 가이던스 원하는 범위에 약간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 인자를 글로 옮기게끔 할 거냐에 대해서 가이던스 모델을 만들고 그 최적화 값을 다시 넣어서 재예측을 하면 바로 결과가 이렇게 현재 대비 얼마나 좋아질 거냐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은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말로만 들어서는 이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A 공장, B 공장이 어떻고 A 공장에서 물량이 얼마나 넘어오고 있고 그래서 비중을 지금 얼마, 제어 가능한 인자인 비중을 얼마로 해야 돼 라는 걸 그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런 걸 대공 화면으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더니 이제 저희가 철강 출신이긴 하지만 철강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수긍을 해주셨고 이렇게 지금 잘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만드는 데 전기분해 공장 같은 경우도 이 리튬 전환율, 전력 효율, 실수율 이런 것들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 파란색 막대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만큼만 되는데 밑에 제어 변수를 저렇게 초록색 음영 부분으로 가이드를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저렇게 올리면 작업자 당신이 초록색 음영 부분으로 제어 변수를 올리면 초록색 막대만큼 좋아질 거다라고 납득을 시키면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야 작업자가 따라가죠. 그럼 정말 좋아졌는지 저렇게 모니터링 옆에서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볼트 체결할 때 자꾸 이렇게 작업자가 좀 세게 과하게 체결을 하면 이게 가열이 돼가지고 부품이 손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분 전에 가열이 될지를 예측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3분 전에 가열 예측을 해서 스페어홈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좀 약간 홍보 같은 것도 좀 약간 민망합니다. 홍보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엔드-투-엔드 프로젝트를 보통 10개월, 1년 이상 걸리거든요. 프로젝트 하면 파일럿 시스템 구축하는데 3개월 안에 해야 실현 이익을 나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양산 적용했을 때 실패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리고 투자를 1억, 2억 주고 투자를 했는데 ROI는 매년 최소 그 2억 이상의 100% 이상의 ROI는 나와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AI 솔루션의 올바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ERP, MES, QMS 그리고 현장의 설비 그러니까 HMI 단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한 곳에 통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이 시스템이 AI 모델과 연결이 돼서 그 연결된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링 구조가 이렇게 MLOps 시스템에 같이 내려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파일럿 시스템 할 때 3개월 안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고객사에서 이렇게 품질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아주 대충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어떤 수익을 창출하나요? 여쭤보면 답을 잘 못하세요. 그냥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한 2주 정도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ROI 성과 측면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테마들을 분류를 해드리고 저희가 ROI도 나오고 활용 가능성도 있는 거를 이제 먼저 테마로 과제를 추측을 해드리고 문제를 재정의를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ROI가 나와요. 네. 이 부분이 되고 나서 이렇게 수집 관리 체계, AI 모델링, MLOps 시스템 구축으로 가야 되고, 네, 과제 발굴 기획은 이렇게 되고요. 각 설비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고, 일반적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통합된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데이터 통합 시스템이 무슨 품질 문제 아니면 클레임 이런 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위에서 조사를 하라고 분석하라고 시키잖아요. 데이터 뽑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여기서 초단위 데이터 뽑아 와야 되고 저희 가서 MES에서 SQL로 데이터 또 뽑아 와야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게 있으면 클릭 한 번 하면 데이터 그냥 통합된 데이터 그대로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분석이 쉽게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모니터링 기본적으로 모니터링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파워 BI 같은 거를 쓰신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수집 통합 체계, 저희는 데이터 마트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마트랑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1일 생산 보고 형태, 1일 생산 보고 형태로 이렇게 자동 메일 이렇게 되도록 하도 쓰실 수도 있으시고. 네. 그래서 스텝 2의 핵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 통합 저장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여기 데이터 다 하면 그 데이터 비용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데이터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추출해서 통합 저장을 한다. 그리고 AI 모델과 이제 MLOps 시스템의 이건 종합 개요도이긴 한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도메인 지식을 반영하고 유도를 해서 이렇게 AI 모델을 만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기능 하나하나를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고 데이터 그룹핑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컴포넌트 형식의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돼야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사장된 하드코딩된 모델은 쓸 수가 없다. 고장나면 예측이 이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건 파생 변수 생성 컴포넌트인데 데이터가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가 수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시간 데이터랑 저거랑 두 개 곱한 값이 되게 중요한 변수더라 하면 그런 걸 직접 생성해서 모델에 활용되도록 하실 수도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시각화 제공해서 데이터의 탐색적 분석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제공도 돼야 되고. 그래서 AI 모델의 핵심은 현장에서 납득 가능한 결과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MLOps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주기를 설정해서 자동 튜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 제약성, 자동 재배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모델 성능 모니터링. 모델 성능만 모니터링이 아니라 비즈니스 타겟 지표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모델이 들어갔는데 모델 성능은 80%, 90% 좋은데 정말로 비즈니스 타겟을 좋아지게 하고 있느냐, 이것도 모델을 재배포하는 기준의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지속 가능한 또 솔루션이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작업자는 이제 실시간으로 납득 가능한 최적 제어 가이던스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시스템 호환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레거시 시스템이랑 이 솔루션을 서버를 연동할 때 이게 TCP 통신인지 REST API인지 SQL인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세요. 네. 거기서 대부분은 이 데이터가 분석할 때 분명히 이런 모양의 데이터였는데 실시간으로 받아보니까 0000 이런 데이터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체크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레거시 시스템과 실기 AI 서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를 해야 되는 점. 그렇게 해야 3개월 안에 이런 파일럿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목표는 모델 예측 성능만 있어 갖고는 안 되겠죠.
시스템 장애가 얼마나 에러 없이 돌아가는지 또 당연한 거고, 요구 타겟, 그래서 돈을 얼마나 벌었냐, 요거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목표로서 꼭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고, 차후에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